우리의 썰렁함, 과묵함을 메꿔준 그 역할이 굉장히 컸는데 쌤. 안녕하세요. 헬로. 오늘은 딱 안녕하세요. 부전이에요? 네, 오늘 세아 세아 씨가 씨가 안 왔나 봐요. 없어서 너무 재미없는 거 아니에요, 세아 씨 없으면? 재미도 재미인데 표정은 그렇게. 그나저나 진짜 오늘 세아 씨가 없으니까 좀 허전하고 아니, 세아 정말 씨가 빈자리가 보고 큰 사람이에요. 다른 프로그램 녹화일 때 오래전부터 있어서 저에게 먼저 말씀을 해왔고 그래도 저를 믿고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이 자리를 저는 어떻게 좀 믿고 싶지만 예. 제작진은 안 믿는 것 같아요. 어. 그 다른 사람 불렀다는 것 같아요. 정말요? 네. 사실 우리도 서로 못 믿잖아요. 그러고 보니까 오늘 키맨이 2명이나 있어요. 네. 혹시 키맨 저 중에 한 분은 여기 이제 오늘 앉으실 분. 세아 씨를 대신할 우리 대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세요? 아는 사람입니다. 저분. 설마 했는데. 이호정 MC였던 예, 그분. 반갑습니다. 한 1년 만에 다시 한번 인사드리는데요. 이슈이스다 원과 투를 1호점과 2호점이었죠. 네. 지점장이었습니다. 네, 이정표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정표 씨가 앉은 그 자리가 네네. 굉장히 중요한 자리예요. 어떤 자리인가요? 세아 씨의 활약상이 아주 높거든요. 예. 그럼 우리 쌤에게 물어봐야 되겠어요. 정표 우리 아나운서 첫 인상 어때요? 잘 생각해서 대답해야 돼요. 4호점 같이 갈 수도 있어요. 예. 안 돼. 그렇게 되면 안 돼. 지금 몇 시간 동안 계속 아저씨들 얼굴만 보면 안 될 것 같아요. 너무 힘들어요. 네. 잘 이끌어 주세요. 아유, 아닙니다. 네. 제가 오늘 저는 같이 숟가락 한번 얹혀서 네.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이 여기 있습니다. 이곳은 수십 년 전부터 전주 시민들이 여름에 물놀이를 갔던 곳으로 상식적으로도 믿을 수 없는 이 사건. 더구나 단 한 번도 하천을 나가보지 않는 이 행적은 저는 고쳐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가슴 아픈 사연의 이야기입니다. 전북 경찰청에서 한 아버지가 억울함을 호소하는 기자회견 뉴스를 통해서도 전해드렸습니다. 지금 아마 많은 분들께서 새만금에서 포항까지 가는 고속도로 공사 현장을 보실 텐데 공사를 하다 보면 이제 다리 교각을 놓을 거 아닙니까? 그 교각을 놓은 그 자리에서 20대 청년이 익사를 했습니다. 여기를 보시면 이게 이제 제가 크게 써놓은 건데 안전을 관리하든지 하천을 유지 보수하는 이것은 아예 넘길 수가 없어요. 1cm짜리 스티커 한 장도 안 붙었어요. 띠줄, 펜스 이런 건 그만두고라도 접근 금지라고는 조그마한 스티커 한 장도 하나도 안 붙어 있었어요. 단 하나도. 저희들도 굉장히 안타깝지만 또 저희들의 입장에서 보면 저희들이 현장에서 수영하는 거를 위험하다고 고지를 하고 1차 제지를 했고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그 경찰 조사에 자료를 제출하고 그런 내용들을 충분히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색장동 근처죠, 말씀하신 그 맞습니다. 다리 예. 교각 밑에. 그 임시 교량 그 근처가 원래는 수심이 한 1m도 채 안 되고 한 네, 5, 60cm 얇아요. 예. 이 정도여가지고 평소에 시민들이 물놀이도 자주 하고 네. 그런 곳이었대요. 그러면 임시로 세운 그 다리 주변에서 이제 수영을 한 건데 그 다리 이 아래에 웅덩이가 생겼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웅덩이가 이제 생긴 그 원인이 어디에 있었느냐? 그러니까 비가 많이 내려와서 와류, 그러니까 소용돌이가 치면서 그곳이 패였다라고 말하는 것이 이제 시공사 측의 입장인데 저희들이 팔 이유가 없었기 때문에 하부를 굳이 굴착을 해서 뭐 저희들이 일을 하는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폭우에 의거해서 깊어지지 않았나라고 저희들이 추정을 하는 거지. 아버지의 그 주장은 좀 다른 겁니다. 네. 그렇다면 다른 것도 그런 웅덩이가 생겨야 될 텐데 그 임시로 세워놓은 그 다리 주변만 웅덩이가 생겼다는 것이죠. 2m나 2m나 어마어마한 깊이에요. 이 2m의 깊이가 비가 왔다고 파였겠습니까? 수심이 왜 갑자기 깊어졌는가 따져봐야겠지만 그보다 먼저 어쨌거나 그 공사 현장이니까 근처에 일반인들의 접근을 제지하는 시설물이나 위험 안내 표지판 네. 이런 거라도 설치됐으면 일어나지 않았을 수 있지 않겠는가. 제가 생각해봐도 그 좀 안내 경고판과 예. 함께 좀 그 자리로 갈 수 없게끔 그렇죠. 뭐 좀 라인만 쳐져 있었어도 이런 사고가 일어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전주시는 하천을 관리하는 것을 어떤 것도 하지 않고 전주시에 있어서 무조건 하천을 처음에 나왔어야 돼요. 나와서 감독하고 감시하고 하천의 하상의 상태가 어떤지 유수의 흐름이 맞는지를 봐야 되는데 단 한 번도 단 한 차례 저희들은 나오지 않았어요. 거기가 지방하천이죠. 전주천이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제 지방자치단체가 일단 관리 책임이 있고 어찌 보면 하천거리를 해야 될 전주시 걷고 싶은 도시과와 완산구청의 녹지생태과가 정확하게 그 책임을 소홀히 했다라는 게 지금 아버지 이제 주장인 것이죠. 황망하게 이 자식을 잃은 그 부모의 네. 심정 저도 뭐 공감하고요. 결국은 다들 말씀하셨다시피 안전 불감증 때문에 일어난 일이니까 예. 네. 모두가 좀 경각심을 가져야 될 것 같고 경찰이 수사를 하고 있다니까 사고 원인에 대해서 빨리 제대로 진상이 밝혀지고 경위가 밝혀져서 가족들이 좀 마음의 안정을 찾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표층에 사는 거 외에는 밑에 층은 다 죽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썩어 있는 바닥이 있는 상태로 지금 관리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염분을 제어할 수 없는 상황에서 담수를 하겠다는 거는 미친 짓이죠. 새만금 중간 지점은 거의 6등급 상황이고요. 이번에 녹조가 일어난 가력 배수 관문 앞쪽도 거의 6등급에 가까운 5등급으로 바뀌고 있어요. 정말 더 치명적인 상황이 되기 전에 빨리 순환을 시켜야만 최악의 상태를 좀 막을 수 있다고 보고요. 지금 같은 방식으로 담수 형태로 수질 개선은 불가능하다는 걸 생각하고 있습니다. 5억 3천만 톤을 담글 수 있는 이 담수의 수질 문제는 새만금 호내에 어떤 환경 기초 시설을 하더라도 쉽지 않을 거다. 결국은 해수유통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현재 시기상조다. 지금 와서 보면 내부 개발이 38.1%에 그치고 있고 어느 정도 내부 개발이 완성되는 한 25년 정도면 완공이 될 것 같은데 그때 정도 해가지고 판단을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새만금 방조제 한 번씩 가보셨을 텐데 네. 세계에서 가장 긴 방조제라고 하잖아요. 33.9km. 네. 저는 개인적으로 드라이브를 네. 요즘 뭐 또 코로나 때문에 일이 많이 없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좀 날이 좋은 날 군산으로 해서 예, 딱 방조제 끝에 그 부안 쪽까지 이렇게 딱 드라이브를 하면 보면은 참 예, 왼쪽은 녹색, 오른쪽은 파란색. 정말 세계의 조화가 아름답다. 아, 네. 예, 어떻게 이렇게 정말 공사를 이렇게 컬러풀하게 할 수 있을까? 예, 저는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게 녹조라 때였네요. 그렇죠. 나만 몰랐네. 네. 저는 정말 만시지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고인물이 썩는다는 건 상식이잖아요. 네. 이 지금 물막이 공사가 2006년에 끝났죠. 끝냈죠. 네. 지금 15년 동안 지금 물이 고여 있죠. 하지만 이곳에 우리가 뭐 수변 도시든 관광 도시든 농업 용지를 쓰려고 해도 물이 기본적으로 전제가 돼야 될 텐데 수질 목표 단계라는 게 있었어요. 1단계가 2001년부터 10년, 2단계가 2011년부터 올해 네. 수질을 그만큼 끌어올렸어야 되는데 현재로서는 그 급수가 나오질 않고 있습니다. 2001년부터 10년 동안 아마 1조 3천억 원, 2011년부터 올해까지 뭐 3조 가까운 3조 900억 원. 네. 네, 이렇게 썼으니까 4조 4천억 원을 쓴 건데 그런데 수질은 오히려 더 나빠졌다는 거잖아요.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은 그 돈은 계속 저희가 잘 썼잖아요.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막습니다. 저쪽 만경의 상류대부터 지금 뭐 땅도 좀 매립을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있는 뭐 닭 키우는 곳, 뭐 돼지 키우는 곳 이런 것들 서서히 지금 잘 준비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윗물이 맑아진 건 좀 사실이에요. 너무 급하게 바닷물을 열면 지금까지 공사했던 거 흙, 토사 또 다 내려갑니다. 예,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이 흙 또 들어가는데 또 돈 들어가요. 어차피 30년 기다린 거 5년만 더 기다려 봅시다. 전라북도 관계자가 하신 말씀이랑 거의 비슷한 말씀이죠. 그랬나요? 네. 똑같아요. 전라북도 대변인 이정표입니다. 네. 이 자리가 그런 자리예요? 아니, 새하시도 이 자리만 앉으면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원래 이호점은 이런 분위기였어요. 아니 지금 제가 보니까 이거 너무 시사적으로 갑니다. 원래 이거 예능 프로그램이었어요. 네, 이거 지금 저 예능에 섭외돼가지고 왔는데 우리끼리 얘기도 뭐 쉽게 좀 시청자분들에게 전달은 했습니다만 우리 키맨을 모시고 더 깊이 있게 새만금의 전체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키맨 나와주세요. 저는 아주 저희 라디오 저도 프로그램 뒷태만 보고 저도 알 것 같습니다. 자주 출연했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 위해서 본인 소개 좀 해주시죠. 지금 전북대학교 지구환경과학과 교수이고요. 네. 새만금 해수유통 추진 공동대표 있습니다. 사실 맨 처음부터 해수유통에 주장을 하신 교수님이시고 환경단체와 함께 여셨어요. 새만금으로 들어오는 해수량에 딱 비례해서 나빠집니다. 그러면 교수님이 가서 직접 여실 건가요? 열 수 있으면 열고 싶어요. 아, 제가 반대입니다. 세상이 그래도 많이 좀 바뀌었다 많이 이런 생각을 좀 바뀌었죠. 하실 거예요. 이번에 예, 환경부에서 내놓은 대책 평가 보고서를 좀 보셨을 텐데. 저한테는 반갑고요. 네. 많은 분들이 이거 수질의 문제로만 보지만 사실은 지금부터 진짜 새만금이 전라북도의 어떤 이익이 되는 생태 보건만이 아니라 그린 뉴딜이 시작되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시기의 어떤 발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 그래서 오창원 교수님이 오늘 키맨으로서 하실 말씀은 영상에 있습니다. 다시 여기 바닷물. 네. 근데 저는 교수님한테 직설적으로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사실은 지금 개발 과정이잖아요. 이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새만금을 봤을 때 50%도 개발이 안 된 상태인데
이거를 왜 물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어차피 지금 들어온 건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왜 벌써부터 이런 겁니까? 그냥 공사가 어느 정도 딱 되고 그다음에 이게 뭐 딱 설치가 된 다음에 그때 이제 물 다 빼고 다시 깨끗한 물 넣으면 되잖아요. 안 됩니까? 제가 그거는? 뭐 질문 드릴게요. 예. 매년 앞으로 2조를 손해 본다면 네. 앞으로도 5년, 10년 동안 하면 10조, 20조 되죠? 네. 그래도 그냥 참으시겠어요? 사실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당장의 이익, 눈앞에 보이는 거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걸 잊어버리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새만금 하면 새만금 안쪽만 보잖아요. 새만금이 전라북도 해안에 있는 어류들의 전체 산란장이에요. 이게 없어져 버리니까 전라북도 해안의 수산업이 다 죽어버린 거예요. 부안 경제, 군산 경제가 죽은 게 다 이 생태계가 파괴돼서 산란장이 없어졌기 때문이잖아요. 30년 동안 11조 투자해가지고 1차 수산업만 15조 손해봤어요. 오히려 손해가 네, 있네. 앞으로는 수산업 1차만 1조씩 2, 3차까지 하면 얼마가 될지 모르죠. 매년 2조 이상의 피해를 전라북도가 볼 것이다. 그래도 계속 하겠느냐. 예, 그 말씀하시니까 제가 생각나는 게 이 새만금 완전히 물막이가 된 게 지금 2006년인가 그렇죠? 네네. 네. 그 이후로 그 수산자원, 어족자원들이 생물 종으로 따지면 58%인가? 네, 그 정도 하면 사라졌을 겁니다. 개체수로는 85%. 네. 이런 통계가 있더라고 이렇게 줄었다고. 그다음에 지금 또 문제는 뭐냐면 오염된 해수가 자꾸 나가니까 네. 나가는 때는 어업을 하지를 못해요. 너무 냄새가 나서. 그 관문 바깥쪽에도. 그렇죠, 네. 그렇죠. 그만 그러니까 지금 이게 빠져도. 뭐냐면 전라북도의 가장 강한 경쟁력을 없애버린 거예요. 이제 알겠네. 저는 왜 오징어값이 그렇게 비싸졌는지. 그렇죠. 아, 이거였네. 먹는 걸로 어쨌든 이 자리에 앉는 분들은 세아 씨도 그렇고 우리 정표 씨도 그렇고 도대체 물의 수질 등급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 그러니까 새만금의 상류, 네. 만경동진강에 들어오는 쪽은 목표가 4급수예요. 아. 농사를 짓기 위해서. 들어오는 데는. 네. 근데 내려오면 하류는 도시를 만들잖아요. 네. 사람이 살아야 되니까 3급수 정도가 돼야 된다고 목표 수치를 잡았어요. 네. 근데 지금 4급수 지역은 이미 5, 6급수가 돼. 5, 6급수. 네. 그다음에 3급수여야 되는 데는 이미 4, 5급수가 돼 있어요. 사급이면 물고기가 살 수 있죠. 그렇죠? 5급도 물고기가 좀 사나요? 그러니까 약한 것들은 죽죠. 아, 그때부터. 사실은 4급수 정도만 돼도 깨끗하게 사는 생물들은 못 살아요. 그러니까 겨우 농산물에 쓸 수 있는데 사실 농산물에도 별로 좋지 않습니다. 아니 변화 얘네들은 들어온 물 좋아하겠어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오염된 데다가 얼마 전에 녹조도 보셨죠. 이 부영양화 상태고 그리고 더 심각한 것은 3에서 4m 이하의 수심에는 산소가 없어서 생명체가 다 죽어요. 잠시만. 이렇게 썩어버려 깨끗하게 있어야 할 고기가. 그러니 어민들이 어떻게 살겠어. 기흥도에서 타가지고 새만금 만경강 수역이나 동진강 수역으로 나가서 실제로 그 수심에 측정기를 내려서 측정을 하는 거죠. 일정한 수심대에서 염분 농도가 갑자기 올라가는 깊이가 있거든요. 그게 한 3m에서 4m 정도 돼요. 염분 농도가 올라가면서 용존산소가 급격히 떨어져요. 뭘 해석할 수 있냐면 물속에 층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럼 무슨 결과가 나오냐면 표층하고 저층이 물이 섞이지 않게 돼요. 저층이 있는 애들이 만약에 산소를 다 소모하게 되면 표층에서 보통 산소가 공급을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끊긴 거예요. 결국은 그 안에 있는 모든 생물이 다 폐사하게 되는 거예요. 새만금을 걱정하고
새만금에 관심을 갖고 있는 시민단체가 있군요. 그럼요. 많은 분들이 지금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도 사실 이분 때문에 반성을 많이 했어요. 그동안에는 뭐 COD가 어떻고 뭐 초인이 어떻고 사급 쓰고 이렇게 얘기만 하고 있었는데 이분이 산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생명이 살고 죽는 얘기를 하는데 이제까지 제가 17년을 해오면서도 사실 거기에 대해서 간과했었다는 얘기예요. 아, 밑에는 산소가 없으면 살 수가 없구나. 이 정도면은 뭐 더 이상 할 얘기가 뭐가 있을까? 염분 성층이라고 그 얘기를 하던데. 우리가 담수를 만들려고 담수를 갖고 오니까 담수는 가볍잖아요. 그러니까 무거운 해수는 깔아앉아 있잖아요. 그럴 때 고여 있죠. 그런데다가 사실 겨울이 되면 이 표면층이 차가워져서 이렇게 한번 뒤집어지면 산소가 밑으로 갈 수 있어요. 근데 요즘에는 온난화 때문에 이게 따뜻해지니까 이게 또 겨울에도 안 뒤집어 이번에는 이게 뒤집어지지도 않는 거예요. 12월 달에. 물이 계속 그러니까 두 층으로 나뉘는. 그렇죠. 그러니까 밑에 산소가 없어. 산소가 없으니까 생명체가 죽어요. 그래서 죽은 물고기가 잡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래서 사실 이런 것이 계속되면 새만금은 바닥만 아니라 전체가 죽음 후에 호수가 되는 것은 시간 문제다 이렇게 보입니다. 지난 20년 동안 그 4조 4천억 원 수질을 개선 비용으로 집행이 됐는데 그 원인이 뭔가요? 수질이 나아지지 않는 이유는? 사실 만경 동진강 수질 대책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건 하천의 수질 대책인데 여기 플러스 알파가 된 겁니다. 동진 만경강의 수질은 좋아지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총인 같은 경우에는 유급수보다 훨씬 나쁜 게 3급수 정도로 좋아졌고요. 그다음에 BOD하고 COD는 3급수, 5급수인데 쭉 유지가 됐어요. 근데 전라북도에 오염원이 많이 늘어났잖아요. 이게 유지된 것만으로도 효과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천의 수질 개선에는 도움이 됐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흐르는 물의 기준과 정지된 물의 기준은 다릅니다. 하천 수질 기준으로 전라북도가 얘기하는 것이 예전에 6등급, 5등급 이 정도 상태가 3등급으로 개선됐다. 이 말은 팩트예요. 사실이에요. 문제는 그렇게 좋아진 물이 호소 기준으로는 여전히 5등급 상태라는 거예요. 이 하천하고 호소하고 수질 기준이 조금 다른데요. 수질 기준으로 보면 3등급 정도로 개선되어 있다라고 분석이 되는데 이게 호소로 딱 들어오는 순간 이제 호소 기준을 적용을 하거든요. 근데 호소 기준으로 적용을 하면 여전히 5등급이 상태이기 때문에 이 물이 다시 새만금 호안에서 갇혀가지고 썩으니까 이게 이제 6등급으로 바뀌는 거죠. 하천으로서는 성공했을지 모르나 새만금 수질 대책에는 전혀 도움이 될 수 없다. 지금 수변 도시를 하겠다고 하는데 관광 도시도 다 만들고 싶잖아요. 이게 1, 2급수 아니면 성공 못합니다. 왜냐하면 1, 2급수라는 건 뭐냐면 사람이 물속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거든요. 아무도 물속에 들어갈 수 없는 관광도시 불가능하잖아요. 방법은 그러면 문을 그냥 여는 겁니까? 해수 유통을 하는 겁니까? 상류 수질도 계속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어떻게든 상류 수질을 조금이라도 좋게 해야 되니까. 근데 지금 우리가 해수 유통을 하게 되면 두 가지 효과가 나옵니다. 희석의 효과가 있죠. 두 번째로는 해수 유통을 하면 물고기가 들어오고 또 새로운 갯벌들이 쫙 나옵니다. 수질 정화로 생태계가 살아나고 수산업도 한 50% 이상 복원되지 않을까. 그 몇 년 전까지는 그래도 지금보다 더 자주 해수 유통을 했었죠. 그렇죠. 몇 년 전인가 그 어선 전복 사고가 2016년. 나가지고 그 후로 해수 유통을 안 하게 된 거죠. 예, 그러니까 이게 해수의 양하고 수질하고 아주 비례를 해요. 방조제를 딱 만든 2006년도에 수질이 한번 팍 나빠집니다. 근데 방수제 공사를 하려고 또 물량을 줄였더니 또 한번 나빠져요. 그다음에 아까 사고가 나가지고 밤중에 이제 낮밤으로 하다가 밤에는 안 움직이니까 유통을 안 하니까 또 나빠져요. 그러니까 해수 유통이 양이 줄어들 때마다 한 단계씩 수질이 나빠지고 있어서 점점 아주 수직으로 이렇게 아주 굉장히 가파르게 나빠지고 있는. 그러니까 지금 배수관문이라고 하는 곳이 지금 두 곳이 있는데 열어서 바닷물을 다시 넣자 이런 그러니까 얘기인가요? 이제 배수관문을 어떻게 조종하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릅니다.
지금은 어떻게 조정하고 있냐면 이틀을 그냥 내보내기만 해요. 하루는 쉽니다. 예. 네. 4일째 집어넣어요. 네. 그러니까 4일에 한 번 들어오는 거죠. 왜냐하면 담수를 만들어야 되니까 계속 담수로 채우지 해수는 못 들어오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환경부에서 제안한 개선안은 하루에 2번. 하루에 2번이니까 8배 이상의 물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 어느 정도 수질 개선 효과가 있다. 결국은 새만금 호수 전체를 해수화시키지는 못한다. 하지만 새만금 호수의 이러한 상당 부분을 해수를 이용해서 개선을 한다. 교수님,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교수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다이어트 할 때 말이죠. 한 좀 먹고 쉬고 해야 되는데 교수님 말씀처럼 매일 먹고 들어가고 먹고 이게 제가 볼 때는 이게 더 나쁘지 않고 그냥 뺐다가 조금 넣어주고 이게 더 낫지 않습니까? 그럼 뭐 화장실 이틀 가지 마시고 그냥 이틀은 먹다가 제대로 반박하시네. 하루는 먹기만 일주일에 하고. 한 번 화장실 가시면 매우 효과적이지 않을까요? 나 갑자기 뭔가 여기 총을 맞은 것 같아 지금. 그러니까 시화호 사례 예. 들어보셨잖아요. 예. 새만금과 비교가 많이 되거든요. 그렇죠. 우리 새만금처럼 간척 사업을 하겠다고 막았다가 이 물이 뭐 10몇 년 동안 완전히 썩어가지고 죽음의 호수가 이미 돼버려가지고. 근데 그 시화호가 다시 재생이 됐단 말이죠. 그렇죠. 정부에서 그 결단을 했죠. 해수유통을 결단해가지고 물이 이제 들고 나니까 그 몇 년 안 가서 이게 수질도 많이 개선되고 그렇죠. 생태 늪지도 생기고 어족 자원들도 많이 돌아오고 여러 가지로 아무튼 순기능을 하고 맞습니다. 있잖아요. 시와호도 이 문을 가지고 한번 해보려고 그랬더니 안 되는 거예요. 기존 관문 가지고. 그 옆에 조력발전소를 만들었어요. 조력발전소를 만들으니까 해수 유통량이 6배가 증가합니다. 한 3분의 1 정도 되나요? 시화호가 새만금에? 3분의 1도 안 돼요. 안 됩니다. 새만금은 너무 커요. 방조제 길이로는 아마 3배 차이가 나죠. 그렇죠. 거기가 한 예. 11점 몇 킬로미터. 전기 생산량도 많나요? 50만 가구에 공급을 할 수 있어서 도시 하나를.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전기가 나오는 거죠. 여기 새만금은 훨씬 더 커야 된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기를 발생하는 양으로만 보면 여기가 더 많을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 전라북도 도민들께서 다 쓸 수 있는 전기량이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조력으로 이제 하게 되면 물도 트고 그렇죠. 생태계도 살고 네. 에너지도 만들어낼 수 있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시화호의 사례를 통해서 답을 찾을 수 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럼요. 예. 환경부에서 조사한 게 현재보다 하루에 이틀을 넣으면 6배 늘어난다고 그럽니다. 예. 근데 새만금은 시화보다 더 크기 때문에 6배 정도가 아니고 한 10배 정도는 늘어나야 될 것 같아요. 그 정확한 계산 해봐야 알겠지만 그러니까 배수 관문 정도 하나가 더 필요하다. 댐이나 방조제로 유명한 나라 하면 네덜란드 아니겠습니까? 피어스호가 있고 그건 역시 40년 동안 사실은 이 댐을 막아서 적조 현상까지 상당히 수질 악화됐던 나라인데 네덜란드가 대표적으로 이제 해수 유통에서 성공한 사례가 됐습니다. 그런데 지하에 터널을 놓는 방식을 놨단 말이죠. 그렇죠. 그렇게도 가능한 겁니까? 그럼요. 해수 유통을 할 수 있는 방법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새만금을 만들던 시기에 이미 네덜란드는 역간척과 해수 유통을 시작하고 있었어요.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이렇게 추가적인 관문도 있지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지하로 해저에 해저가 되면 특히 밑에 물들이 왔다 갔다 하니까 근데 그분들도 혹시나 하고 해봤어요. 효과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면 어찌됐든 간에 지금 이 상황에서 열면 바닷물이 들어오고 그동안 지금 계속 막고 있는 이런 뭐 토사들이 또 무너지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바닷물이 지금 새만금에 있는 것보다 1.5m 높아요. 넘어오면 생각했던 거하고 또 다 틀어지지 않을까. 그렇지 예, 않죠. 그게 좀 걱정이 되는 거죠. 방조제가 있고 그 안쪽으로 해수면이 있잖아요. 바깥쪽엔 서해 평균 해수면보다 마이너스 1.5m를 유지하겠다는 것은 200년 빈도로 홍수가 왔을 때도 거기까지 안 올라가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1.5는 현재 개발한 지역들을 다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고 네. 수변 도시도 계속 개발할 수 있다는 것이죠. 지금 해수 유통이 한다 한들 전면적으로 들어올 때에 비하면 이 배수관은 2개로 들어오는 거. 만약 1개를 더 만든다 해도 이 양은 적습니다. 네. 그러니까 안쪽은 담수에 가까운 거예요. 바깥쪽만 좀 해수가 들어오는 것이지. 그러니까 농사짓는 물은 문제가 없다. 네. 그래서 이 해수 유통을 해서 농사짓는 데도 문제가 없고 해수 유통해서 수질도 개선하고 수변 도시도 살려내고 그걸로 관광도 잘 되면 도대체 안 해야 될 이유가 그런 말씀을 되는 드리니까 겁니다. 더 궁금해지는데요. 전라북도는 굉장히 유보적 혹은 부정적이거든요. 네. 해오던 대로 해보자 네. 이런 입장인데 새만금 호 그 목표 수질은 20년까지 그 MP에 반영되어 있다시피 내부 개발이 73% 개발되고 그 혼외 대책이랄지 상류 대책이 추진되는 상태에서 수질 평가를 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는 그 전제 조건이 현재 미달된 상태입니다. 아시다시피 내부 개발이 38.1%밖에 추진되지 않았고 지금까지 보면 대부분 상류 대책 위주로만 추진되어 있고 혼외 대책은 거의 지금 한 0.1%에 불과할 정도의 그 정도밖에 투자가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수질을 논한다는 건 좀 이르지 않냐. 2003년도에 2013년도면 수질 목표 달성한다고 그랬어요. 10년만 기다리면. 네. 지금 하는 얘기가 그거랑 과연 얼마나 다를까? 30년간 11조를 넣었는데 아직까지도 결과가 안 나왔다? 이 사업을 계속 해야 되는 겁니까? 앞으로도 또 30년? 저는 이제 90이에요. 아니 근데 해수 유통으로 해서 뭐 자연이 돌아왔어요. 물고기 다시 오고 새들도 날라들고 왔어요. 네. 그러면은 중요한 건 사람한테는 무슨 좀 이득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저는 생태가 돈이다 이렇게 말씀드려요. 또 돈. 그러니까 여기 시어에 가보시면 갯벌이 복원이 돼가지고 네. 그렇죠. 어떤 분이 불법으로 하는데 네. 1년에 억 단위를 벌었대요. 어로를 통해서. 네, 그러니까 조개 같은 거 잡아가지고. 그러니까 일단 갯벌이 복원되면서 지역 주민들한테 큰 소득이 될 것이고 여기 커다란 항구도 있으니 이 중국 사람들 데리고 오면 이 지역이 굉장히 중요한 전라북도의 관문, 우리나라의 관문도 될 수가 있다. 중국의 어떤 관광객을 데려올 수만 있다면 전라북도 전체가 좋아질 거다. 이게 그린 일들이 아닌가. 네. 전라북도가 가진 생태라는 엄청난 자원. 이 자원을 활용하면 전라북도가 잘 살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 들어보니까 교수님께서 원래 전공과 무관하게 이제 그 생태 경제학 이런 새로운 학문 영역을 개척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최근에 그 새만금 개발청이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새만금이 동북아의 중심지가 되려면 최우선 과제가 무엇이겠느냐. 역시 청정한 그리고 깨끗한 개발이라고 합니다. 친환경적이면서 인간도 자연도 공존할 수 있는 그 방안이 찾을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오창원 교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한 발 조금 더 진전된 느낌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마무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새만금을 이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새만금의 단순한 문제 해결만이 아니라 전라북도의 미래를 위한 새로운 출발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기에 대한 좀 더 많은 관심과 많은 지원 부탁드립니다. 네, 교수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수님. 근데 마무리 하나가 더 남았어요. 아, 뭐가? 시즌 3에서는 짭수다가 있어요. 네. 이 짭수다의 비중이 굉장히 중요해요. 아, 그래요? 이게 이제 수다 왕이 되느냐, 아. 수다 정치가 되느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네. 새만금은 세계의 돈이다. 돈에 진짜 가치가 살아있는 세계 중심이 새만금이다. 격세지감. 새만금 해수통 이런 이야기 하면 마치 지역 발전의 방해자 그렇죠. 그런 취급을 받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해수통의 이점 그리고 필요성 이런 걸 이렇게 토론했다는 게 저는 너무 뜻깊고. 우리 정표 씨. 저는 새만금 개발 그리고 환경 보전 급할수록 돌아가라. 네. 예. 이게 서로 양측에서는 빨리 개발해야 된다, 빨리 열어야 된다 이런데 이게 너무 상충되다 보면 서로 감정만 상할 것 같아요. 결국 도의 입장을 다시 또 한번 대변. 아니 급할수록 돌아가라. 더 충실한 공론화. 자, 오늘의 수다왕은 누굽니까? 비슷한데. 이게 제가 또 좋아하는 걸로 버전이 바뀌었네요. 선물 오셨으니까 보셔야죠. 자, 이럴 때 눌러줘야 된다 버튼을. 이야.
잠깐만요. 저기 이거 저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데 조작 방송 아닙니까? 쌤이 정말 이게 즉흥적으로 하는 거예요. 쌤이 하는 거예요? 네, 쌤이. 그럴 줄 알았으면 저한테 계좌번호를 말씀하셨어야죠. 쌤이 정확하게 판단을 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단연간, 수년간 이 새만금에 관련된 이야기를 또 페트롤점에서 진행했잖아요. 네, 인정합니다. 예, 그래서 자, 오늘 아, 스타일 저희 콘셉트 같은데? 누굽니까? 진짜. 아니 나 정말 1년 2개월 만에 나와가지고. 아니 저죠. 아 KBS 진짜 이해 안 아, 오늘 가네. 발언 오래간만에 나와서 그래도 스타일 꼴찌. 아니 두 개 다 왜 식초를 쳐야지? 자, 쭉. 잠깐만. 잘못 고른 것 같아. 맛있게 마시는데 쌤 이거 뭐예요? 오호. 아 그동안 눈이 찌글댔어요. KBS 감사했습니다. 저는 현재 하고 있는 유튜브로 그냥 치어들이 많이 있죠. 이 치어들 따라서 지금 먹으려고 저어새들이 지금 몰려 있는 거예요. 저어새 같은 경우는 전 세계적으로 약 4,000개체 정도밖에 남아있지 않은 아 진짜요? 네, 멸종위기 1급이에요. 이런 완만한 장소에서는 수심이 아주 얕기 때문에 저어새들이 발을 이렇게 물에 담그고 먹이를 찾기에 굉장히 좋고 치어들이 많이 몰려요. 그러다 보니까 저렇게 귀한 새들도 이렇게 있는데